보신 것처럼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의혹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 등을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 관련 소식을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법사위에서 이 박범계, 한동훈 두 전현직 장관,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사에 대한 양형이 그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제가 관리한다, 관리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동문서답으로 사법 시스템 얘기하네요. 내에서 내가 이자를 물은 게 아니고 최자를 물었는데 왜 이자로 답을 해요? 위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말씀하세요.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제가 여기 의원이 훈계드리러 온 것은 아니고요. 국민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인 말씀하세요. 박범계가 아니었어.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 장모의 법정 구속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동훈 장관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언급하면서 맞불을 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설전이 시작됐는데, 자, 이 두 분의 설전은 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만나면. 네, 앞으로도 계속될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지금 물론 우리나라 양당제에서 양당이 그렇게 대화가 원활했던 적이 별로 없긴 했지만 예, 이런 정도로 지금 갈등의 골이 깊었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동문서답이라 그랬는데 거의 좌문우답, 그러니까 진영으로 갈려가지고 각 진영이 하고 싶은 얘기를 서로 지금 하는 것, 각자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보다도 또는 육박하는, 더 압도하는 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무당이라고요. 무당층들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지금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재판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한동훈 장관이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를 꺼내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전략적 노림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고리를 건드리니까는 박범계 의원이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인지 몰라도 뭐 서로 좀 감정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뭐 표정 관리, 표정까지 관리하냐, 뭐 깃털과도 같다, 뭐 이런 식의 대화까지 오고 갔는데, 이렇게 계속 되풀이되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말다툼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지금 저걸 보면 뭐 지지하는 편에서는 뭐 시원하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이게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뭐 서로 감정을 건드리는 뭐 발언을 했다, 이 정도의 감정 싸움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양측이 서로 어떻게 상대방을 보고 있냐에 대한 전 총체적 인식을 최근에 계속 드러내주고 있다고 봅니다. 박범계 의원이 처음에 뭐 약간 왜 웃냐 뭐 이런 말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동훈 장관, 특히 뭐 원희룡 장관, 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하는 태도를 보면 저는 그 국무위원이 아니라 무슨 싸움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전사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개인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장관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국무위원들의 태도는 매우 고압적입니다. 내가 상대를 좀 이겨야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에 대한 불신, 뭐 대통령이 뭐 야당과 타협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러지 않은 부분들이 저는 전반적인 이런 기류들이 국무위원들 전체에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장관은 그건 있습니다. A를 물으면 정말 A를 답하면 되거든요. 최은순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물었으니까 사법 시스템대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끝내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자를 또 했지 않습니까? 이화영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면 최은순 씨 건에 대해서는 모르는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하느냐, 이건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회유 의혹이 있죠. 이 회유 의혹을 가지고 한 장관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신경전이 또 벌어졌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접견 자체를 봉쇄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불이다른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뭔가 지금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권력을 이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라고 얘기하는데 그 법무장관 맞아요? 법무장관 입에서 진짜 나온 말이에요? 영치금 보낸 게 영치금 보낸 기가 수사 막히네. 방해가 그 수사 저는 방해예요?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신 나갔네. 자, 민주당은 이제 검찰 회유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자,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을 향해서 최악의 사법 방해다,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민영배 의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좀 보시기에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다음 법정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도 지금 갈림길에 놓일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지금 총선이 지금 이제 1년도 안 남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정치판을 상당히 요동치게 만들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화영이라는 사람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한쪽은 검찰, 또 한쪽은 민주당이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겉으로 이렇게 공개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양쪽의 발언도 굉장히 원색적이고 생경한데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어도 말이죠. 총선이 1년이 안 남았다면은 과연 이런 식의 말과 행동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그 소위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300만 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알고 있었는가, 또 사전 보고가 됐는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심지어는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부싸움 비슷한 그런 행태까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특별 접견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제 제약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결국은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우려 때문에 장소 변경 접견을 제한한다라는 것이고,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반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예.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보고를 했느냐, 당시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었느냐라는 진실은 지금 옆으로 쓱 비껴나고 여야 간에 또는 지금 법무부 그리고 민주당 간에 아주 심한 그런 감정 싸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이 모든 배경에는 한동훈 장관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아까 화면이 어제 이제 국회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답변을 한 건데요. 예.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본인의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어제는 상당히 강한 표현으로 저는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저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 영치금을 보내고 그다음에 검찰청장 앞에서 드러눕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최악의 사법농단, 법치주의 농단, 그러니까 사법 방해, 법치주의 농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항상 대통령과 맥락을 같이 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특별면회에 대해서도 뭐 떼지어 가서 접견하려고 하죠. 뭐 이런 얘기까지 썼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이재명, 이화영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쓰고 있음을 저는 어제 드러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법적인 것에 무관하다라고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재명 전 대표 최측근이 이전 부지사 측의 인사를 만나서 자, 당이 열심히 돕겠다. 자, 이렇게 뜻을 전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접촉한 이 대표의 최측근, 바로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전 부지사 측은 이제 만남은 인정을 하면서도 회유는 없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최고위원, 당의 최고위원이 가서 뭐 가족을 만나고, 자, 그러면서 뭐 회유까지는 아니더라지만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300만 부를 보냈는데 몰랐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이화영 부지사조차도 몰랐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김성태라는 사람이 과연 이재명 지사 내지는 이화영 부지사를 깜짝 놀라게 해주기 위해서 전혀 말도 안 하고 300만 불이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걸 보냈다라는 얘기를 상식적으로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10개월 동안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감옥에 있었는데 본인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민주당의 인사들이 자주 접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올 2월인가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정진상을 면회하면서 이화영도 면회했다라는 얘기는 나왔었죠. 예. 언론 보도에. 그러고 나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것이 재판정에서 확인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화영 측의 변호사가 확인해 줬죠. 그러자 갑자기 이 민주당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화영 부지사를 돕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부인이 민주당의 탄원서를 쓰잖아요. 탄원서 내용을 보면 자기 남편이 억울하다, 이렇게 고생한다, 이것보다도 방점은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와 당에 매우 미안하다라는 취지예요. 그러면서 당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남편이 뭐 남편 아빠 노릇을 잘하도록 채찍질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화영 부지사가 또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뜻 비추기는 했다. 그 쌍방울이 그렇게 북한하고 접촉을 많이 하니 방북에 대해서 지나가는 길에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 재판에서는 그 소위 변호사를 해촉하느냐의 여부로 부부가 거기서 또 갈등을 빚고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이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은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좀 바꿨고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박찬대 의원까지 지금 나섰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를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볼 때는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뭘 뇌물죄와 불법 정치자금, 법카를 막 썼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사적인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도와주겠다고 나선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좌불안석 아닌가라는 상상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회유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대로 지금 뭐 이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옥중 서신, 옥중 편지가 나오고 탄원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박찬대 최고위원을 만난 그 즈음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글쎄 뭐 이제 시기에 뭐 우연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된 지 10개월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고초를 겪었고 그 가정의 고통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당에서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당연히 힘든 입장에서는 저는 도와주면 누구 손이라도 잡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당에서 국회의원도 했고 계속 민주당의 그 어떤 사람들과 20년 이상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전 당에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입장에서 남편이 10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찰에 불려 나가서 고초를 겪고 있다. 그 심정을 정말 토로하고 싶었는데 누군가 손을 내밀었을 때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법정에서도 마치 뭐 그 부부가 좀 뭐 부부싸움한 것처럼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왜 저렇게 혼자 바보같이 그러고 있느냐. 정말 이 난국을 좀 타게 하자. 그러면 저는 부인 입장에서 화가 나서 좀 감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뭔가 민주당이 그림을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이거에는 마치 이재명 대표가 뭐 보거나 아니면 지시를 해서 쌍방울을 대납하게 했다라는 거를 기정사실처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맞춰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게 검찰의 지나친 회의를 통한 것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정말 법정에서 좀 명확히 가려지는 것이 더 이상의 논란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정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일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말이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생각하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절대 배신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후순위에 밀려 있었는데 지금 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갑자기 의원들이 찾아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글쎄요, 뭐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지사도 뭐 끈끈하게 어쨌든 동지적 관계를 같이 했던 사람이고 이화영 부지사가 뭐 지금은 이런 뭐 뇌물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피고인이 됐지만 또 경기도에 있을 때 나름 본인이 그동안에 했던 남북관계의 경험이나 소신을 갖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무너지고 훼손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많이 상처를 좀 받았을 것 같고요. 예. 글쎄 꼭 이재명 대표가 꼭 본인이 뭐 불리하니까 뭐 나섰다, 당을 동원했다 이렇게보다는 지금 또 이게 다시 뭐 언론이나 검찰을 통해서 사건이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지켜보면 다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